한 번에 크게 하락을 했다면 깜짝 놀라 손절을 했을 텐데 찔끔찔끔 맨날 빠지니까 손절을 하지 못했고 현재 마이너스 50%가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FX 마진과 스포츠 토토 그리고 현대제철을 매매하며 손실을 보신 구독자님의 사연을 공유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투자하시곤 손실 중이신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현재 투자 중이시거나 과거에 투자를 했던 종목 중 손실을 보신 종목이 있으시고 다른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손실을 보았던 경험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다음번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유를 하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경험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보고 영상을 만들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연이 있으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어떤 종목을 언제, 왜 매수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매매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위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의 메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에 물려 있습니다. 이 종목을 샀던 때는 9월 중순경이고 매수 단가는 6,000원대 후반, 현재 주가는 2,000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차트가 최근의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차트입니다. 8월 중순과 9월 초에 급등을 했었고 횡보를 하다 최근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어떤 회사인지 잠시 알아보았는데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바이오 유통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차트에서 급등을 했던 때의 기사를 살펴보니 상장되어 있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자회사인 비상장 관계사 필로시스가 검체 채취 키트를 미국 FDA에 승인이 되었고 그 이후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다시 한번 재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국내에 허가가 났다는 기사로 인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두 번의 급등이 있었고 급등 전 주가는 약 1,300원, 최고 주가는 9,800원으로 7배 이상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매수하신 6,000원 후반의 가격대도 저점 대비 약 5배 상승된 가격이며 조금 위험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메일로 돌아가 보면 이 종목에 들어간 이유는 올 초에 발생했던 코로나가 겨울이 되면 다시 한번 더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고 매수할 당시 한창 여름이었으니 그때 구매해서 연말까지 기다리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고 기사처럼 실현이 되었죠. 그때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진단키트주를 한번 살까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저는 저렇게 급등한 종목은 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초에 한번 급등이 있었고 매수했던 9월 중순경엔 주가가 눌리고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매수 후 한동안 횡보를 했으나 길게 보고 들어간 종목이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번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날 욕심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쭉 하락이고요. 저도 원래 손절이라는 것을 잘 하는데 이 종목은 특히 손절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살펴보니 어느새 마이너스 40%가 찍혀 있었고 처음 보는 하락이었습니다. 흔히 주식을 할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라는 말을요. 이 말은 보유한 주식을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나온 말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구독자님께서 매수하셨던 6,000원대 후반 가격에서 급등이 왔던 날 최고가는 8,430원으로 매도를 잘 하셨다면 매수가에서 적어도 20%가 넘는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윗골이 달리는 음봉이 뜬 것을 보니 장 초반 반짝하고 그대로 내려 꽂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이 있어 잠시 계좌를 보지 못했을 때 피뢰침을 쏘고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저는 아깝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켜봅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뭐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이미 고점을 찍고 떨어진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종목을 샀으면 저도 물렸을 것 같습니다. 며칠은 더 지켜보고 상승에 팔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구독자님께서는 9%로 시작한 종목이 17%까지 찍고 종가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 것을 버티셨는데, 저는 이런 시초가 급등 종목 대부분 급등을 하다가도 시초가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그대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절에 만족을 하며 다른 종목을 매수하러 가거나 같은 종목을 저점에서 줄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야 뭐 다 지났고 차트를 보고 있으니 하는 말이죠. 주포 형님의 드라이빙이 멀미를 유발하는 종목도 한둘이 아니기도 하고요. 다시 메일로 돌아가면, 그런데 그쯤 되니 사람이 없는 돈 취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잔고를 보는 게 싫어져서 아예 계좌를 새로 파서 매매를 하고 있고, 중간에 큰 맘을 먹고 물을 한번 탔습니다. 물을 탄 이유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였고 3,000원 부근에서 물을 탔습니다. 그때는 백신이 나온 이후 진단키트는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이 돌 때였습니다. 저도 이 수급이라는 것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외국인보다 평단이 싸거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조금 쉽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하신 3,000원대의 주가의 수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정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 아마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 있었으면 저도 3,000원대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로 계속 매수하는 걸 봤다면 뭔가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나? 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에서 보니 외국인도 물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데이터를 보면 수급도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취매를 하고 매도를 하려 할 때 기사를 터뜨려 개미들을 끌어모으고 주가를 더욱 올리며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패턴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매매하는데요. 이런 모습의 수급이라면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으론 백신이 진짜면 진단키트 주는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백신이 가짜일 것이라 생각했고, 또 백신이 진짜더라도 백신을 맞추려면 항체 보유자와 비보유자를 먼저 식별한 후 비보유자에게 맞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보니 항체 검사는 무슨 그냥 전 세계인을 맞출 기세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2,000원도 깨졌습니다. 한 번에 크게 하락을 했다면 깜짝 놀라 손절을 했을 텐데 찔끔찔끔 맨날 빠지니까 손절을 하지 못했고 현재 마이너스 50%가 넘어갑니다. 화이자 백신이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화이자 백신 발표 전날 관련주인 KPX 생명과학이 장 막판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 다음날 2연상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콜드체인, 주사기병, 바늘 관련주들이 돌아가며 급등을 했고 진단키트주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키트주는 이제 끝났다, 어서 탈출해라, 백신이 나왔는데 키트가 더 이상 무슨 소용이냐 라는 말들이 많이 들렸는데, 며칠이 지나니 갑자기 어디선가 백신을 맞으려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지 확인 후에 맞아야 한다, 키트주 반등 한번 나온다, 이런 소리를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물려있게 되면 작은 호재 하나라도 찾으려고 계속 검색하고 악재여도 호재같이 해석하고 그랬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의 메일에 손절도 제때 해야 한다고 종목을 진입할 때 손절 컷을 정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LG 디스플레이에 지독하게 물렸던 기억이 있는데 당장에 5% 손절하기 싫어서 버티다가 20에서 30%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손절을 하자마자 날아가면 친구가 인간지표라고 놀리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 진입할 때 손절 컷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손절 컷을 닫고 나면 손절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공포에 털렸더라도 괜히 그 공포를 버텼다가 다시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짧은 손절로 아쉽지만 보내주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그것도 아쉽다면 한 방에 한 호가에 모두 손절하기보다는
절반 손절과 같이 부분 손절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자님의 경험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매매하는 지점과 물타는 시점이 굉장히 비슷해 저도 놀랐습니다. 메일을 받고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이 종목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분명 매수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님도 이 종목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길 바라며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공유하고 싶으신 경험이 있다면 영상 하단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후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